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사회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유튜브 채널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마음 잡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1% 시대. 대한민국 경제가 그리고 사회가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그동안 경제적인 데미지가 드러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대한민국을 무너뜨려가는 상황이었고, 정부가 그거를 열심히 막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제 모든 부분에서 대놓고 이 붕괴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요 기관들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1%에서 2% 성장대를 이제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저성장 기조가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시작되는, 6.25 이후 처음으로 겪는 저성장 시대인 만큼 이거 사회적인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2025년 주요 기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보시면, 정부, OECD, 한국은행, IMF 대부분 1.8%에서 2.1%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눈치채야 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2025년 1월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들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그것도 스스로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그 보수적인 한국은행조차 1.9%입니다. 기사 조금 읽어볼게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늘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간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 증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진 데다 내수 부진의 골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중요한 부분은 또 특히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가맹 예산안이 현재의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야당이 주도한 가맹 예산안이 뭐 몇십조 이렇게 깎은 건 아니에요. 언론에서 이 기사를 만들어냈을 때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이에요. 진실을 추구하며 다양한 부분에서 장단점을 확실하게 말해주며 굳건히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언론, 자본주의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본주의에서는 언론도 돈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작년 SBS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작년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을 때 SBS만 유독 태영건설의 비관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돈줄이자 주인인 대주주에게 어떻게 칼을 감히 겨누겠습니까?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보도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이나 지자체, 정부, 광고나 보조금을 통해서 언론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눈치를 벗어나서 그들이 불편해할 만한 기사거리를 내보낸다. 쉽지 않죠.
대기업이야 광고가 확실하게 이 입금이 되니까 대놓고 공격을 못 하는데, 그나마 정부마저 공격하지 않으면 언론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리니 만만한 정부나 사회적인 이슈 이 부분에서 기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수십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시 이야기를 경제성장률 1%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퍼즐, 각자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은 아까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힘들고 주요 기관들이 2025년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 진입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오늘 이 에피소드의 핵심이 바로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대놓고 저성장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든 어느 정부든 어느 조직이든 지휘 컨트롤 타워가 있는 한, 리더가 있는 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잘못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조직에서 나머지가 신뢰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잘못을 하더라도 항상 감추거나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대부분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봐왔죠. 그런데 그 정부가 지금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하는 그 리더 집단들이 지금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동안 우리가 경제 운영을 정말 못해서 1%에서 2% 시대로 왔습니다.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사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치는 올해 1분기까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다. 국내 정치 문제가 해결되고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방향도 보다 분명해져야 정책 대응 방향도 잡힐 수 있어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사 내용이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언론은 정부에게 이 기사를 쓸 때 뉘앙스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왜? 물어보지 않고 언론에서 멋대로 정부의 뉘앙스를 실었다가는 정부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겠죠. 일단 이 기사를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뽑아낼 수 있는 퍼즐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정부가 인정을 안 해? 요거랑 정부 컨트롤 타워가 다 죽어버려서 대놓고 이제 인정을 안 해. 요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숨겨져서 내포돼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바로 드러나 있는 상황 보여지기도 하지만요.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니까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 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현 정치적인 혼란이 어느 방향이든 마무리가 되어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현 정부가 취했던 포지션인 감세 정책이나 재정 건전성을 다시 좋게 한다라는 그런 정책들은 이제 완전히 폐기가 되면서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 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업들은 현 저성장 시대 이미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정부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오는 구조니까 최대한 모른 척 하면서 인정을 안 하려는 그런 포지션으로 갈 건데,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놓고 이 부분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여버리면 이게 또 사회적인 정부의 또 압박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들은 조용히 수면 아래에서 저성장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업들은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기업들, 정상적인 기업들은 이미 다 준비가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놓고 기업들이 준비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대규모 공채 시대의 종말, 채용 시장의 한파,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렇죠. 지금 자금난에 빠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쨌든 기업들은 준비를 어느 정도 했을 테지만 저성장 시대에서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지 거기에 발맞춰서 행보가 움직여야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결론은 이번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 퍼즐, 무엇이었습니까? 경제 성장률 1% 시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겁니다. 요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부분을 다 한 번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 주제에 맞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현 정치적인 혼란이 종식이 되면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정부가 대놓고 경제 성장률을 지금 1% 시대다라고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움직임이든 보여줄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정부가 1% 시대를 용인해서 현 정부의 기조대로 감세 정책과 재정 건전성을 좋게 하겠다, 대규모 부양책을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거면 경제 엔진은 보시다시피 더욱더 식어버릴 겁니다.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망을 할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조에 맞춰서 움직일 거다라는 거, 퍼포먼스 정도일 거예요. 왜? 몇 개 그룹을 빼고는 나머지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정부만 믿고 대규모 투자나 다양한 움직임 보였다가는 역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향이든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드라마틱한 체감은 할 수 없을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수없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경제 엔진이 식는 거는 정말 쉬운데 그거를 다시 가동하려면 몇 배의 노력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엔진을 정부가 강제로 스스로 꺼버렸어요. 그러니 더 힘들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